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작년 하반기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43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상반기보다 53%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평균 거래 규모는 3조 6천억 원으로 상반기보다 24% 늘었고 원화 예치금은 4조 9천억 원으로 21% 증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국가전략산업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국내외 소재, 부품, 장비,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책을 찾겠다는 방침입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CJ E&M이 실적 발표에서 연결 기준 올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1.6% 증가한 1조 1,54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23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에 성공했습니다. 콘텐츠주들의 상승세에 더불어 광고 요금제도 증가하는 만큼 시청자분들께서는 앞으로도 매출 추이를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임상현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는 4월 CPI가 둔화되면서 역대 최고치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소매 판매 역시도 좀 정체되면서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해지고 또 이렇게 지표와 실적까지 받쳐준다면 증시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정영석 전문가님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쉬어가는 동안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세한 시황 짚어주실까요? 네, 사실 제가 증시 말씀드릴 때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뉴욕 증시 안에서 좀 말씀드리자면 3대 지수 모두 급등했고요. 급등 수준에서 머무른 게 아니라 최고치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매물대가 없고 전고점을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스닥, S&P 500, 다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모두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라 증시가 약세로 바뀔 요인이 지금 안 보이는 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지표 말씀드렸죠.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 성장, 고용, 물가가 있는데 우리는 물가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CPI, PPI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CPI 막상 수치를 보니까 3%대긴 합니다. 3.4%대긴 한데 시장 참여자들이 주목한 건 처음으로 예상치에 부합했구나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사상 최대, 뭐 처음 이런 상징적인 좀 이슈가 생기면 반응을 하듯이 3.4%이긴 합니다만 올해 처음으로 예상치에 부합했다는 이슈로 인해서 증시가 환호했다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증시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출발했다가 고가 찍고 내려오고 있고요.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다만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전고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전고점 목전에 두고 캔들 하나 띄워놨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첫 번째 시나리오 전고점 코스피 기준으로 2779선입니다. 돌파하고 2800까지는 무난하게 돌파할 수 있는 패턴이다라고 강조했고요. 구체적인 방법은 대응 전략은 제가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나스닥부터 좀 보겠습니다. 나스닥 보시면 제가 선을 하나 그어놨어요. 요 선이 121선이라는 것인데 이 라인 이틀하면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잘 아실 겁니다. 추세 하락이 가속화되죠. 근데 최근에 뭐 기술주들 실적이 잘 나왔고,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은 그 실적뿐만 아니라 주주 환원 정책, 뭐 자사주 배당 이런 이슈도 있었습니다. 애플 자사주 이슈도 있었고요. 메타도 있었고요. 각국의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밝히면서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나쁘지 않습니다. 너무나 좋고 지금 추세 살리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대치 마감했습니다. 최고치 마감하면서 17,000선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다. 매물대가 없습니다. 좀 그렇게 생각하고요. S&P 500도 5,300선 찍었습니다. 5,500도 바라볼 수 있고 다우도 4만 선,
4만 선 찍으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런 선까지 이제 볼 수 있는 자리까지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도체 지수도 전고점 라인은 돌파하지 않았는데 정고 좀 목전에 두고 있으니까 엔비디아 바탕으로 해서 쭉 잘 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전망 말씀드리고요. 우리나라 증시 좀 보자면 코스피가 지금 2,751, 2,760선 아까 등락했는데 50선까지 장중에 좀 빠지고 있네요. 이거 5분봉상으로 좀 보자면 올렸다가 누군가 좀 빼고 있습니다. 빼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우리나라가 미국장처럼 강하면 좋겠습니다만 워낙 뭐 대내외적인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좀 고무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전고점이 2,779인데 다 왔다. 고가 라인으로 보면 2,773이면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2,800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종목 보유하신 분들 특히나 뭐 반도체, 바이오, 조선, 해운 이런 주도 섹터 보유하신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코스닥도 지금 보시면 뭐 박스권을 좀 그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전고점 라인까지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증시에서 제가 전략 다시 한번 세워드리자면 저 PBR 관련주 제가 나중에 보험 섹터 말씀드릴 건데 너무나 좋습니다. 왜 좋다라고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려왔을까요? 4월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이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저 PBR 관련주 꾸준히 들고 가시면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반도체주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삼성, SK,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특히나 우리 공략주였습니다. 눌림 관점에서 들어가면 충분히 우리가 큰 수익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앞으로도 저희 방송 시청해 주신다면 좋은 양질의 정보로 좀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제시를 해드렸던 시나리오대로 뉴욕 증시와 국내 증시 모두 좀 잘 흘러가고 있는 모습들 확인을 해봤습니다. 특히나 성장과 고용, 물가 지표들에 있어서 물가 부분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 흐름 역시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전고점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저 PBR주들과 반도체주들 자세한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저희는 상승 섹터 분석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의 상승 중인 섹터들 한 가지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5월 내내 화장품주들이 조금 강세를 계속 잘 이어와주고 있습니다. 수출의 확대도 그렇고 뭐 K뷰티 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실적도 잘 받쳐주는 만큼 앞으로의 좀 성장세도 기대되는데 어떤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네, 화장품 관련주는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드렸고 수출액이 얼마다,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너무나 많은 이슈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화장품 센티가 좋다라고 강조해 왔죠. 일단 화장품 한번 볼게요. K화장품 턴어라운드 진입했다. 1분기 웃음 되찾다. 그러니까 실적이 지금 좋아지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들 과거에 LG 생활건강이라든지 특히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브랜드 기업 아모레 퍼시픽 바닥 구간에서 횡보하고 있다가 지금 추세 상승하고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이유를 아셔야죠. 그러면 실적이 좋아집니다. 그거 체크하시고 한국 화장품은 급등하고 있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비 대비해서 152% 가까이 급증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실적 이슈까지 붙었습니다. 테마 논리에 실적 논리까지 붙으면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종목이 이치한불이라는 종목인데 이치한불 역시도 실적이 개선되었다,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로 좀 편입된과 동시에 많이 오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관련주 대응 전략은 제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화장품 제조부터 좀 볼게요. 이 종목이 지금 거래되고 500억 정도 터지면서 상한가 갔는데 상한가 갈 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어떻게 문을 닫았는지, 그러니까 확실히 닫았는지 아니면 중간에 풀렸는지를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보시면 조금 풀렸긴 했는데 크게 문제될 건 아닙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고요. 다만 우리가 어쨌든 개인 투자자로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도 보시면 이때가 2023년 8월 10일이었습니다. 상한가 치고 나서 다음날 시가갭 20% 띄운 다음에 쭉 뺐습니다. 요거 데이터가 있잖아요. 우리 이제 시가갭이 15% 이상 뜨면 아예 그냥 들어가지 마세요. 이건 우리가 까다롭습니다. 다만 시가갭이 5% 이상 뜨면 땡큐입니다. 너무나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한 5%에서 한 8%까지도 우리가 괜찮아요. 그렇게 시가갭이 뜬다면 시가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 볼 게 한국 화장품 보겠습니다. 보시면
얘가 시가총액이 지금 1,500억 정도 되는데 한국 화장품 제조랑 한국 화장품이 있으면 한국 화장품 제조 노리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대장주니까요. 근데 우리가 지금 짝짓기 매매 기법을 이용해서 들어갈 수는 있는데 이걸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장중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지지라인이 9,000원으로 보여요. 9,000원 매매, 그러니까 매수 타점 잡으시고 9,500원 매도 타점 짧게 좀 치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치한불도 제가 아까 실적이 좀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보시면 N자형 패턴 그리면서 N자형 파동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차라리 그러니까 우리가 초단타 기법을 이용한다 하면 한국 화장품 제조가 맞는데 차라리 중장기적으로 보려고 한다면 이치한불이 좀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이치한불은 다음날 들어가지 마시고 오늘 종가에 들어가지 마시고 한 4, 5거래일 정도 조금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직장인 전용 종목입니다. 어디까지 눌려야 되냐? 한 14,500원 그러니까 5월 16일 오늘이죠. 오늘 시가 라인까지는 좀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라인이 중요한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14,500원 매수 타점 잡으시고 18,000원 매도 타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같은 화장품 섹터 안에서도 더 잘 갈 수 있는 기업들은 1분기 영업이익 실적을 좀 지켜보자라는 점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섹터로는 반도체 섹터 짚어볼 텐데요. 간밤 엔비디아가 오랜만에 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오늘 또 SK 하이닉스는 4%대 강세인데 삼성전자는 좀 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테마들 어떤 테마 있을까요? 네, 사실 반도체 관련주 제가 시황 부분 말씀드리고 나서 한 줄 평할 때 눌림 구간에서 담아보자. SK하이닉스 20만 원 갈 확률 높고 삼성전자 9만 전자 갈 확률 높고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이런 거 한번 노려보자라는 말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4월 중순 아니면 4월 초부터 계속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2분기 주도 섹터가 반도체 단독으로 될 확률도 높다라는 말을 분명히 해왔죠. 그래서 뭐 저희 방송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 그런 정보를 좀 얻으실 수 있고요. 일단 반도체 관련 모멘텀 좀 말씀드리자면 엔비디아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3.5% 가까이 급등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도 급등하면서 전고점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관련주는 꾸준히 우리가 추적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수페타시스 1분기 기점 실적 사이클이 2026년 이후로 지속될 것이다. 모멘텀이 살아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는 계속해서 끌고 가도 된다. 지금 가격이 나와 있는데 49,600원입니다. 더 갈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계속해서 끌고 가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미반도체 이슈도 한번 볼게요. 한미반도체가 글로벌 10대 반도체 장비 기업에 선정되었다. 이런 호재 이슈도 있습니다. 새롭게 나온 이슈이기 때문에 관련주 차트 보면서 제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수페타시스 보자면 이거 우리 방송 공략주였습니다. 제가 오늘 리뷰할 때 다른 종목 할 건데 이거 지금 공략주였고 오르고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수익, 그러니까 뭐 수익 기준으로 봤을 때 10% 이상 수익이 나면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절반 익절하자라는 말씀을 주고 들어오고 있죠. 혹시나 저희 방송 보시고 이수페타시스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절반 정도는 익절하시고 나머지 물량 대응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요거는 55,000원까지는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볼 종목이 한미반도체 DIT 있는데 제가 SK하이닉스도 좀 볼게요. 왜냐하면 들고 계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SK하이닉스도 좀 말씀드릴게요. SK하이닉스 보시면 20만 원 코앞에 두고 지금 좀 눌리고 있는데 이거는 20만 원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HBM 관련 이슈죠. 반면에 삼성이 빠지는 이슈는 저번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렸지만 HBM 장비 관련 안 좋은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차세대 선두주자가 SK하이닉스로 다시 넘어갔죠. 이슈가. 삼성전자도 좀 제가 보여드리자면 빠지고 있네요. 올랐으면 좋겠는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횡보 이후에는 9만 전자까지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 한번 제 개인적인 전망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봐야죠. 글로벌 10대 반도체 장비 기업에 선정된 기술력 좋고 실적 좋은 한미반도체 차트인데 시가갭 뜨고 빠지고 있는데 이거는 매매를 새롭게 하시려고 한다면 13만 원대 매수타 좀 잡아보세요. 이게 박스권의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매도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계속 가져가세요. 한미반도체가 뭐 단기 투자 관점에서 짧게 치고 나오려고 들어가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한 2025년, 2026년까지 들고 간다라는 마인드로
한번 즐기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신규 매수 검토하시는 분들은 13만 원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볼 종목이 DIT입니다. DIT 지금 보시면 올랐다가 내려오고 이제 오르고 있는데 중요한 게 1파 고점 돌파하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러면 신규 매수 타점 잡을 때 어느 구간에서 잡아야 될까요? 28,500원인데 지금 잡으시면 안 되죠. 지금 잡으시면 안 되고 1파 고점인 32,350원 돌파할 때 잡으시던지 나는 돌파 매매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1파 고점 돌파하고 쭉 갈 때 지켜보세요. 그리고 지켜보다가 눌리는 구간이 어디냐? 33,000원 정도 되겠죠. 33,000원 눌린 구간 잡힐 때 매수 잡으시고 4만 원 최종 목표가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장비 업체들이 조금 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확인해봤고요. 이스페타시스와 한미반도체, DIT까지 전략적인 차트 분석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짚어볼 섹터는 보험 섹터인데요. 올해 상반기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다뤘습니다. 금융 섹터 안에서도 증권이나 은행, 보험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중에서도 좀 보험이 강세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저 PBR 관련주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증권, 보험, 금융지주사, 완성차 업체, 현대차, 기아 좋다고 제가 기계처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적 좋죠. 지금 말씀드린 보험 섹터뿐만 아니라 완성차 업체인 기아 실적이 너무나 좋습니다. 실적뿐만 아니라 지금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온다 하면서 언론에서는 안 좋게 지금 묘사를 좀 하고 있죠. 이 밸류업에 대해서.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을 때 의지를 가지고 내놓았는데 그거를 철회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윤 대통령도 직접 언급을 했지만 강력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 말인즉슨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밸류업이 다시 뜰 수 있다. 저 PBR이 다시 뜰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좀 배팅해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손해보험사 빅5 여러분도 아시는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등 이런 기업들 실적이 너무나 잘 나왔습니다. 실적이 너무나 잘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군들 좀 지속적으로 봐도 되고 신규 매수까지도 검토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봉 차트 통해 구체적인 가격 전략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화재 보시면 대형주입니다. 시가총액 지금 상승분 반영하면 엄청납니다. 엄청난데 17조 되네요. 근데 이게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돌파 매매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삼성화재 이런 거 대형주기 때문에 중소형주 테마주가 아니라서 이거는 추세 매매 기법 이용하셔가지고 혹은 121선, 그러니까 이평선 눌림 기법 이용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일단 수급만 좀 볼게요. 수급 보시면 외국인이 계속해서 담아주고 있으니까 나중에 엄청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고 가격적으로 봤을 때 한 31만 원, 30만 원 선이 좋아 보입니다. 이 선이 61선, 21선 수렴 구간이기 때문에 이 라인까지 여유롭게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DB손해보험도 좋아요. 이 종목도 보면 8%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데 시총이 8조니까 가벼운 종목 공략하면 좋겠죠. 수급 보면은 외국인 담고 있네요. 요거는 마찬가지로 10만 원 이하 동그라미 제가 좀 그려드리면 이 선 확대해 볼게요. 10만 원 이하, 그러니까 9만 5천 원에서 10만 원 사이 이평선, 단기, 중기 이평선 수렴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자 이겁니다. 요거는 짧게 치고 빠지는 게 아닙니다. 요거는 하반기까지 들고 간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분할 매수 하시면서 담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손해보험도 좀 볼게요. 손보사가 좀 좋아요. 손보사가 좋은데 하나손보는 5,965. 상승분 반영해서 당일 기준으로 시총 말씀드리면 6,100억 정도 되겠네요. 사실 저는 매매한다고 하면 여기 좀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중소형주니까요. 수급도 외국인 기관 담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단기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나손보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 전략은요. 지금 1파 눌림 돌파니까 5,000원 이하부터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5,000원, 4,900원, 4,800원, 4,700원, 4,600원, 4,500원 촘촘하게 담아 놓으세요. 5%씩 매수 물량 걸어 놓으시고요. 최종 목표가는 6,500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다뤄드리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한 저PBR주들 자세한 전략을 세워봤고 투자 매매 관점에서 보험주들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알아보기 전에 공략주 리뷰부터 진행을 해볼 텐데요. 저희가 어제 빨간 날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5월 14일에 공략한 종목은 오늘 또 이렇게 하루 만에 수익이 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만은 토마토 시스템이 저희가 하루 만에 좀 급등을 보여주면서 오늘 또 10%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당시 저희가 가져오셨을 때만 하더라도 저희가 방송 전에 급등이 나와서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었는데 오늘 좀 큰 상승이 나왔네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그 토마토 시스템 방송 전에 급등 나왔다 아쉽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종목들이 항상 올랐던 것 같아요. YC캠, 가온존선 뿐만 아니라 그만큼 강하다는 거겠죠. 강하니까 방송 전에 많이 올랐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타점을 좀 잡아드렸습니다. 분명히. 내일 한번 공략해봐도 된다. 근데 이게 휴일이었으니까 오늘 시가에 공략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당연히 14일에 상한가 갔으니까 이거는 단기죠. 그리고 제가 방송이다 보니까 완전 디테일하게 전략을 세워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기억을 좀 살려보니까 10%면 일단 우리가 좀 절반 익절하자. 근데 이거는 그때뿐만 아니라 제가 공략주 가지고 올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10%면 절반 익절하세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리스크 관리 계속 말씀드리죠. 그래서 일단 고가 기준으로 13% 나왔고 그럼 충분히 우리가 보유했다는 가정하에 10% 수익권이 나왔다는 거니까 우리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절반 익절 완료했어야 하고 추후에 물량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차트가 너무나 좋게 그려지고 있으니까 홀딩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나머지 물량 들고 있는데 요거는 매입 가격인 11,500원, 600원 부근에서 던지시면 돼요. 그러니까 떨어진다면입니다. 떨어진다면 그때 정리하시면 되고 최종적인 목표가는 차트 보니까 전고점이 오늘 13,060원 세워놨죠. 한 13,500원에서 14,000원까지 이렇게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토마토 시스템 같은 경우에 저희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던 종목이고요. 하루 만에 12%가량의 수익률 거뒀습니다. 이런 모습들 확인을 해보면서 오늘의 공략주도 바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어떤 종목 공략해볼까요? 네, 오늘 공략할 종목은 뷰티스킨이라는 종목입니다. 화장품 관련 센티가 최근에 너무 좋죠. 아까 섹터 따로 빼서 상승 섹터로 제가 말씀드릴 때 수출액, 그다음에 개별 종목들의 실적 등등 다양한 이슈를 말씀드렸죠. 그만큼 화장품 관련주가 바닥 구간에서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니까 매물대 소화하고 올라오고 있는 거겠죠. 근데 이치한불, 한국화장품 제조, 한국화장품, LG생건, 아모레퍼시픽, 한국홀마 코스맥스와 같은 다양한 기업들이 많은데 왜 뷰티스킨을 제가 가져왔냐라고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번에 제가 가져왔던 종목 토니모리는 52주 신고가 찍고 매물대 소화했던 종목인데 오늘 가져올 화장품 관련주 뷰티스킨은 매물대 소화하지 못하고 바닥 구간에 나온 종목입니다. 그러면 저도 철학이 있잖아요. 주식 철학이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물대 소화한 종목만 가져오는데 오늘 왜 그 철학을 좀 어기고 이런 종목을 들고 왔냐? 너무나 좋아 보여서요. 그럼 어떤 게 좋아 보인다는 거죠? 자, 적산병이 나왔습니다. 적산병. 이게 지금 화장품주가 전체적으로 강세긴 한데 적산병을 띄운 종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물대 소화하고 오르는 종목군들은 많은데 바닥 구간에서 적산병을 세워왔다는 것은 정말 강하다는 것이고 지금 매물대를 어디까지 소화했냐? 이 라인까지 소화를 다 했습니다. 여기 있는 물량은 소화를 못했죠. 신규 상장이잖아요. 작년 7월에 신규 상장했네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단기 스윙으로 보자 이겁니다. 이거는. 그럼 단기 스윙으로 어디까지 보냐? 조금 넉넉하게 보셔도 되는데 지금 매수하셔도 됩니다. 요거는 장중에 매수하셔도 되고 분할 매수 관점에서 18,000원까지는 여유롭게 매수 타점 잡으시면 되고 최종 목표가는 어디로 잡느냐? 25,000원에서 한 26,000원 사이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이렇게 해서 알아봤고요. 저희가 급등주들 위주로 해서 공략주 편성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초가에 공략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요. 시초가 공략 함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8시 50분 무료 공개 방송 통해서 정영석 전문가님과 실시간 대응 전략들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구글의 제미나이, 오픈 AI의 GPT-4입니다. 오픈 AI가 최신 거대 언어 모델 LLM인 GPT-4를 기술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구글이 AI 모델 제미나이 업데이트 및 신규 AI 서비스를 공개하기 바로 하루 전날 이뤄졌는데요. 이렇듯 빅테크 기업 간의 AI 대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자본 싸움이자 경쟁 과열로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지 임상현 전문가님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AI 시장의 두 대장이라고 할 수 있죠. 구글과 오픈 AI의 이 싸움들을 어떻게 보면 좋을지 임상현 전문가님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AI 관련돼서 좀 예.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슈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슈는 이번 이슈는 일회성 이슈가 아니고 굉장히 AI 쪽에 특이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전체 오픈 AI의 챗 GPT가 현재 GPT 1부터 지금 3까지 4까지 와 있는데 그동안 굉장히 많은 AI 기술들이 발전이 돼서 이번에 이제 4, 5 시리즈까지 5는 아직 남아 있지만은 거의 그 개인 비서에 맞게끔 완벽한 AI 성능을 이제 발휘를 했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입니다. 이와 비슷한 시각에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도 현재 1.5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물론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겠지만은 가장 특이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실시간 음성 대화를 하면서 마치 사람처럼 완벽하게 이제 소통을 하고 느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아지하고 자기의 외양간을 데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은 AI 비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너무 귀엽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람처럼 대화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수학 문제를 카메라에 비치면은 이걸 어떻게 풀까요 하면은 친절하게 수학 교사처럼 안내를 해준다든가.
또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영어 어떤 그 대화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통역 회화에 있어서도 친절하게 그 안내를 해준다든가 했을 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과외부터 해서 모든 상담 서비스 부분들이 거의 초토화될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농담도 이렇게 주고받는 어떤 그런 부분들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보면은 어떤 AI 서비스가 확대가 되는데 결국은 오픈 AI의 어떤 부분,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싸움입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군소하게나마 오픈 AI가 또 많이 앞서가는 부분들은 있지만은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구글이 모든 검색 엔진이라든가 서비스, 웹 서비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승자는 구글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퍼스트 무버 대 패스트 팔로우 싸움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 와중에 웨플은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죠. 자체 AI 엔진을 포기를 하고 현재 제미나이를 쓸 것인가, 챗 GPT-4를 쓸 것인가 커스터마이징해서 장착을 하죠. 애플의 시리 개인 비서 이거에 대해서 말들이 상당히 많은데 둘 다 쓴다는 말도 있고요. 주로 현재 어떻게 보면은 애플의 또 시리 부분들은 제미나이보다는 현재 챗 GPT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글의 이제 검색 엔진하고 이제 경쟁 관계 좀 또 생태계의 문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애플하고 챗 GPT,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어떻게 결합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구글의 제미나이는 삼성의 빅스비하고 제휴하는 부분들 이렇게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오픈 AI가 완벽한 어떤 인공지능 개발을 하면서도 기존의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애플하고 제휴를 한다든가 이런 이쪽의 어떤 서비스를 좀 강화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온 디바이스 세상에서 이제 펼쳐진다면은 삼성과 애플의 궁극적인 싸움이 전개가 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좀 중요하다. 그렇게 결국은 애플이 현재 어떻게 보면 개인 비서 장착 온 디바이스로 향한 어떤 비서 어떤 체계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지만은 자체 기술 개발이 없기 때문에 애플의 영향력은 약간 서서히 이제 감축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우리가 이런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래서 자기가 웹툰이다, 웹툰 작가다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스토리만 이렇게 써주게 되면 웹툰 그림을 어떤 풍으로 다 이렇게 해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창작 활동에 개인 비서 역할을 완벽하게 좀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지, 텍스트, 음성, 영상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면서 모든 것을 호환해서 서비스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다. 그게 1년, 2년이 지났을 때는 굉장히 큰 파괴력들이 있는데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나 이제 예측 전문가들은 2025년이 되면은 특이점이 다가오고 있다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벌써 2024년에 뜨거운 AI 열풍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현재 네이버, 그다음에 SK 에이닷 뭐 이런 그다음에 KT 믿음 이런 부분에 굉장히 한참 많이 뒤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현재 어떻게 보면은 활성화 또는 현재 어떤 모멘텀들이 다가오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AI 어떤 흐름 결국은 AI가 반도체로 영향을 미치고 AI가 자율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로 통일하면 AI다. 그래서 AI에 대한 선도주를 우리가 잡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런 AI 붐의 기점으로 좀 2025년을 분기점으로 잡았었는데 그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만큼 관련된 수혜주들 한 가지씩 짚어보겠습니다.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마음 AI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AI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챗 GPT 때 좀 수혜주로 엮였던 그런 기업인데 사실상 올해 들어서는 좀 큰 상승을 못 보이고 오히려 좀 조정을 받았더라고요. 예. 반등세 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예, AI 쪽에서는 폴라리스 오피스하고
그동안에 이제 솔트룩스를 좀 전에 며칠 전에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오늘은 소개를 못했던 종목으로 마음 AI를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마음 AI 같은 경우는 현재 인공지능 플랫폼 오케스트라라는 플랫폼을 어떻게 완성을 좀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기업이나 개인이 원하는 쪽의 인공지능을 약간 커스터마이징해서 어떻게 편집을 해서 제공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 좀 해당이 되는데 자체 엔진 개발보다는 외부에서 이걸 수용해다가 하는 어떤 중간 개발자 역할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필요한 현재 기업이나 모든 업체 엔드 투 엔드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서비스를 완벽하게 좀 해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은 약간 높다. 다만 실적이 그렇게 잡히지 않기 때문에 약간 탄력이 둔화되고 있지만은 본격적인 흐름들이 지행이 될 확률이 많고 이 업체는 키오스크나 스마트폰, 로봇 등 다양한 디바이스하고도 연동이 돼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걸로 좀 생각이 돼서 한번 주목을 좀 해보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이제 보게 되면은 마음 AI 같은 경우는 한번 작년에 재작년이죠. 한번 시세를 한번 냈습니다만은 오랜 동안 빠지지도 않고 그렇게 또 그렇다고 해서 오르지도 않고 하는 흐름들이 거의 1년 넘게 한 16개월 정도 행보했던 흐름들인데 이 박스권 흐름들이 약간 돌파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21선, 61선이 골든크로스 하려는 수렴의 입장이기 때문에 당장 움직인다는 것은 아니고 약간 움직임에 또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저희가 앞서 AI 관련해서 다뤄봤던 솔트룩스나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마음 AI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이 상승세를 좀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짚어볼 종목은 이스트소프트입니다. 우리가 좀 지금 당장에는 눌림을 주더라도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장은 4%가량 상승 나와주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자 이스트소프트가 가장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제휴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업체에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서비스, 이제 커스터마이징해서 같이 보급을 하는데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빅테크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아마존도 그러고 이제 구글도 그러고 이런 업체들과 하는 제휴를 좀 하는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이번에 이제 이스트소프트가 이런 쪽에 어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협력을 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부분들이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하고 협력 관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챗GPT하고 바로 연결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소프트가 개발했던 메타휴먼하고 같이 결합이 돼서 아시아 및 글로벌 진출에 대한 비즈니스 협력을 좀 강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스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어떤 그 현재 사업 영역 그러니까 R집, R툴즈 이런 부분들은 거의 이스트소프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줌인터넷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네이버 다음에 세 번째 검색 엔진이죠. 잘 모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은 뭘 잘못 깔면 항시 깔리는 인터넷이 줌인터넷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걸 통해서 빅데이터, 그다음에 검색 엔진에 대한 노하우도 다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좀 높다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최근에 움직임들이 조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상승을 보이지 않고 있죠. 이게 며칠 전까지만 해서도 거래량이 급증하고 지금은 약간 숨고르기를 해주는데 오늘도 약간 3% 정도 올라주기 때문에 차트는 거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진다면은 순환매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서비스 부분들은 현재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이스소프트, 솔트룩스, 마음 AI 이런 종목, 폴라리스 오피스까지 4종목을 위주로 한번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도 잘 나와주고 있고 차트가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AI 섹터로 엮이면서도 큰 상승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의 공략주 리뷰 시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상 넥스트칩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에 공략을 했던 종목인데 바닥 잡기가 무서울 정도로 좀 눌려있던 종목이거든요. 급등을 바로 다음 날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이번 주에만 10% 넘는 상승을 만들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반등을 노릴 수 있었을까요? 네, 자율주행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텔레피스하고 현재 어떻게 보면 넥스트칩 두 개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좀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차트가 거의 이제 급락하고 전저점이 깨지지 않느냐는 그 위기 어떤 약간 아쉬운 상황에서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다음 날부터 급등을 좀 하고 오늘도 2% 내외에 좀 올라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율주행 관련된 칩 쪽의 움직임들이 이제 본격화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자율주행 8월 달에 이제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FSD가 열려진다면은 상당히 좀 탄력성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에 어떤 이슈가 한번 돌 때마다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넥스트칩 주목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율주행 관련해서 수혜주로 공략을 했던 넥스트칩 리뷰로 짚어봤고요. 오늘 공략해볼 종목은 어떤 섹터에서 잡아주셨을지 그 섹터부터 알아볼까요? 예, 어제부터 지난 화요일부터 로봇 관련된 건데 당분간 로봇 관련된 부분에 집중을 하고요. 오늘은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반도체 쪽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상 반도체와 로봇을 또 엮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예, 자 로봇에 대한 부분, 반도체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하는 업체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우리가 그 하기 전에 로봇에는 많은 이제 반도체 부분들이 상당히 들어가죠. 그래서 로봇의 움직임에 어떤 맞춰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한 건데 일단은 먼저 로봇 관련된 어떤 구분 체계 이걸 간단히 언급을 하고 이에 들어가는 로봇 관련된 반도체에 대해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로봇용은 산업용에서 가장 먼저 쓰였습니다. 현재 기계를 자율주행으로 통제할 수 있는 거에서 쓰였는데 처음에 이제 등장한 것이 이제 직교 좌표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만 이렇게 자율주행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직교 좌표용 로봇이라 하는데 이것도 로봇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두 번째로 발전이 된 것이 현재 온통 좌표용 로봇 다시 말해서 온통료로 돌아가는데 높낮이 그다음에 가로 세로를 약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발전이 되죠. 그러니까 점점 이제 발전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제 발전이 된 것은 수평 관절형. 그러니까 이 반도체 웨이퍼 칩을 넣었다 뺄다 할 때 이 기기를 상당히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평으로 가로 세로 뭐 이렇게 세로로 움직이는데 관절 형태로 약간 움직여주는 형태가 이제 발전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진화가 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움직여주는 것은 수평 관절이 아니라 수직 관절, 높낮이까지 이게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어떤 움직임의 반경들은 그런 원형, 구형에 가까운 어떤 움직임들을 완벽하게 이제 통제를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발전이 지금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와 비슷한 유형인데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협동 로봇이라는 것은 정해진 어떤 움직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명령에 의해서 또는 인간과 같이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협동 로봇 팔이 있고 이게 거의 이제 대세로 작용이 되고 있죠. 팔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도구를 장착해서 모든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또 여기서부터 또 다른 어떤 발전들이 진행이 됩니다. 협동 로봇에다 바퀴를 달게 되면은 이동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협동 로봇이 이제 모든 것의 이제 대세를 보여주고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간 부분들을 보면은 이동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이동하는 어떤 부분들, 그다음에 정해진 루트만 이동하는 부분 따라서 AGV 또 AMR로 나눠줍니다. 여기다가 현재 장착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바로 협동 로봇 팔을 장착하게 되죠. 이동식 협동 로봇이 이렇게 이제 등장을 좀 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는데 여기서 이동을 할 때 뭐 현재 산악 지방이나 계단이 필요하게 되죠.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사적봉에다가 협동 로봇 팔이나 다양한 기능을 장착하는 부분이 되게 되죠. 사적 보행이 되게 되고 마지막에 최종적인 단계는 바로 이런 휴머노id 로봇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모든 게 들어간 게 이제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어떤 산업이 비중은 좀 적습니다. 그렇지만은 매출 비중은 적지만은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내 반도체에 있어서 앞으로의 성장성적인 측면에 집중해 본다면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 기업들 중에서도 오늘 좀 공략해 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전문가님? 예, 이제 반도체 중에서 아진에스텍하고 아진에스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진에스텍 어떤 기업인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아진에스 같은 경우는 로봇용 모션 제어 칩 을 전문으로 좀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다시피 모션 전용 모터 현재 어떻게 모션 제어 칩이죠. 그다음에 여기다 또 하나 들어가서 칩을 현재 보드에 장착하는 모듈 보드 사업. 그다음에 이걸 전체 제품까지 하는 어떤 시스템 사업, 제품화되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 제어기까지 만드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 말한 것은 현재 모션 제어 칩에서 로봇 모션 컨트롤 할 수 있는 RMC 산업용 로봇 제어기까지 어떻게 보면 시스템적으로 만들어낸 기업이 아진에스텍에 좀 해당이 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아진에스텍의 각종 산업용으로 어떤 납품하는 부분들이 모바일 쪽, 반도체 쪽,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쪽에 어떤 스마트 공장 이런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 쪽에 어떤 제조 공정의 모든 어떤 제어칩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쓰이고 그다음에 로봇에도 쓰이는 부분들이 있다 하기 때문에 성장성이 매우 높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대구 이동식 협동 로봇의 실증 사업에 컨소시엄이 열렸는데 이때에도 주관사로 할 정도로 기술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윤 대통령이 방문까지도 해서 이슈가 됐던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스마트 팩토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XR 글래스 부분들이죠. XR 글래스하고 이런 사업들도 하고 있고 또 XR 기기도 또 글라스도 만드는 업체 중에 하나다 좀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차트를 이제 통해서 현재 한번 아진에스텍의 차트를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아진에스텍 같은 경우도 최근에 움직임이 좀 반짝했지만은 아직까지 움직임이 좀 덜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크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 현재 조정을 보였다가 이때는 한번 크게 이제 빠졌죠. 그리고 정고점 돌파하다가 밀렸지만은 이 전저점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서 머물다가 최근에 흐름들이 좀 좋아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로봇용 반도체 공략할 수 있는 아진엑스텍까지 짚어봤고요. 오늘의 오후장 대응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어떤 전략 세워주실까요? 자, 오후장 같은 경우는 순환매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화장품 어떤 순환매, 2차 전지도 조금씩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력 관련된 부분에서 초전대체까지 더 순환매가 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순환매 전략들 필요해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화장품과 초전도체까지도 저희가 좀 순환매 전략에서 볼 수 있는 섹터들 눌림목 매매 관점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장 섹터로는 화장품과 반도체, 보험주들 짚어봤고요. 오후장에서는 화장품주들과 초전도체, 2차 전지까지도 순환매 전략 속에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략도 정영석 전문가님께서는 뷰티 스킨을, 임상현 전문가님께서는 아진엑스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